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도 인공지능 고양이가 함께 했고요. 곁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지켜봐 줄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머신러닝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크게 6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이 6가지가 크게 이렇게 3개로 나뉜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3가지가 분리되는지,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회귀, 예측 문제고요. 이 3가지 문제는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지도학습 또는 감독학습이라고 하고요. 아마 머신러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공부할 때 풀어야 하는 문제지만 있고 정답지가 없다면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틀린 문제는 계속 똑같이 틀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옆에서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거나 감독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설지가 있어서 정답을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아, 이건 틀렸구나. 다음부터는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조금씩 학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그 데이터 각각이 최종적인 결과값이 무엇인지 정답을 함께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강아지, 고양이, 이미지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컴퓨터에게 이걸 다 보여주면서 그냥 분류해 라는 게 아니라 고양이 사진은 전부 다 고양이라고 꼬리표를 달아줘야 되고요. 강아지 사진에는 모두 다 강아지야 라고 알려줘야지 컴퓨터가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고양이, 이게 강아지, 그 다음 것도 이게 고양이, 이게 강아지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틀린 건 업데이트 하면서 머신이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줄 때 고양이 이미지를 주면서 레이블이라는 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고양이야 라고 레이블을 붙여서 이미지를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AI가 이건 고양이, 이건 고양이가 아니야, 이건 뭐 강아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붙이는 꼬리표, 제공하는 정답을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단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라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레이블이에요. 우리가 각각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이 무엇인지 라벨을 붙이잖아요. 그 라벨이 바로 레이블과 동일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레이블이라고 해서 외래어 표기법은 레이블이 맞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라벨이라고 편하게 써왔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레이블과 라벨 2가지가 모두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 라벨이 이 레이블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에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은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부터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이 바로 레이블링이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정답을 준다, 그리고 꼬리표를 붙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이런 정답을 제공할 때는 레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태그, 타겟, 클래스라는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코드를 보거나 학습을 할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컴퓨터에게 제공하는 정답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근무 연수, 나이, 부서에 따른 연봉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레이블은 뭐가 될까요? 레이블은 정답,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 맞추고 싶은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바로 레이블이 되는 거죠. 연봉을 예측하고 싶다면 학습시킬 때 연봉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정리해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에 정답이 함께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제공되는 정답은 굉장히 양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주면서 그게 강아지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와 정답을 비교하면서 모델이 차츰차츰 업데이트가 되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상화 감지와 그룹화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는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묶을 수 있고, 우리말로는 비지도학습, 비감독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답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얘가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슈퍼바이즈드 러닝과는 푸는 문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정확하게 정답을 보면서 고양이 이미지를 줄 때 이게 고양이야 라고 붙여서 제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이 고양이를 판별해서 이게 고양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그냥 여러 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들 간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룹 A, 그룹 B, 그룹 C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문제에 풀게 됩니다. 레이블을 붙여주지 않아도 알아서 안에 있는 특징을 비교해가면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값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는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은 레이블, 정답을 따로 제공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데이터 간의 특징과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패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럴 때는 이거야, 이럴 때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매칭을 시켜주면서 학습이 일어난다면, unsupervised 러닝에서는 그런 매칭 없이 그냥 주어진 거 안에서 얘네는 색깔이 비슷하네, 얘네끼리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평소와 다른 값을 찾거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마지막은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 목표 지향 학습입니다. 어떤 목표가 주어져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팬케이크를 한 번에 뒤집기 위한 로봇의 팔을 생각해 본다면, 이 로봇은 일단 팬케이크를 뒤집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에 떨어뜨리지 않고 뒤집어야지 되는 목표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로봇 팔이 처음에는 이렇게 뒤집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뒤집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좀 잘 되는구나 라는 경험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강화학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와 환경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에이전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가 되는 거고요. 환경은 이 에이전트가 풀어야 하는 문제, 직면한 문제,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환경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행동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를 에이전트에게 다시 알려주게 되는 거죠. 네가 액션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변했어 라는 걸 차츰차츰 쌓아가게 되는데, 이때 만일 상태 변화가 목표와 비슷한 쪽으로 변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보상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보상을 받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고 차츰차츰 더 좋은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방식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방식을 배울 때는 책에서 글로 읽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가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넘어져도 보고 오래 달려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는 그 방식이 바로 강화 학습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체득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방식이 다 머신러닝에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잘 만들면 이런 식으로 팩맨 게임도 사람이 아니라 머신러닝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란색 팩맨이 이 주어진 게임 환경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흰색 점을 만나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저 악당을 만나게 되면 점수를 깎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팩맨은 어떻게 하면 악당을 피해서 높은 점수를 딸 수 있게 되는지 스스로 학습을 하며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강학습을 정리해보면, 강학습은 레이블이나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 보상을 제공합니다. 어떤 액션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스로 했던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 세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학습이 잘 되겠죠. 그래서 분류, 회기, 예측 문제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성능도 꽤 높게 잘 나오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레이블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큰 주제를 나눠봤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머신러닝의 종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머신러닝 버블 차트에서도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세 개로 분류되는 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머신러닝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의 특징은 뭔지, 그 종류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건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류나 예측을 풀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할 때 각각에 대한 정답 값을 제공해야겠구나. 강화학습을 풀고 싶다. 그럴 때는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할지, 어떤 환경에서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액션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신러닝의 세 가지 종류 이제 잘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공부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용어가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